네, 박주현 대표입니다. 펜타역이라고 하죠. 펜타역. 지하철역이 철도역이 5개 이상 있는 역입니다. 펜타역 주변으로 저희 이제 부동산 투자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상봉역을 일본으로 넣을지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봉역이 지하철역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나 라고 처음에 전 7호선하고 이 경의중앙선만 알았어요. 경춘선이 지나가는 건 알았는데 이게 이제 KTX역도 있더라고요. 상봉역에. 그래서 KTX를 한 번도 안 타봐가지고 이쪽은 GTX B까지 지나가는 그런 역입니다. 상봉역이. 상봉역을 저희가 기억하는 거는 상봉터미널을 기억합니다. 가깝잖아요. 경기 북부 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버스 타고 저희 군부대 가는 이 지금 버스 터미널이 없어지면서 상봉역이 생겼는데 상봉역이 이렇게 이제 펜타역이 돼 있다라는 부분은 또 저도 새삼 다시 이번에 확인했고요. 상봉역 주변에 가서 보시면 최근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가서 보면 뭐 주거시설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상봉터미널 주변으로 개발 계획들, 그 다음에 중랑구에 어찌됐든 거주 인구가 많아요. 거주 인구 많고 유동인구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역도 가깝고 7호선도 들어가 있어서 이미 개통이 돼 있으니까 강남 접근성도 좋습니다. 7호선이 지금 건대 입구역 지나서 청담역 고속버스 터미널역까지 오니까 뭐 골드라인이에요. 9호선만 여러분들 골드라인이라고 하시는데 7호선도 골드라인입니다. 근데 상봉역 주변으로 주거시설이 계속 유입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근데 상봉역으로는 주택 투자보다는 건물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 상봉역 주변으로 이 지역은 시세 차익이 강남이나 타 지역에 비해서 가파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수익률은 높다. 임대 수익률이 높은 지역에서 안정적인 시세 차익과 임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좀 미래 가치가 그래도 있는 투자 지역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건물 투자하시는 분 중에 이제 임대 수익도 좀 필요하신 분도 있어요. 시세 차익까지 고려하신다라고 하시면 상봉역 주변으로 건물 투자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청량리역은 뭐 누구나 다 아시는 역이에요. 롯데에서 주상복합도 준공해서 입주하셨고, 근데 뭐 주변에 상가가 요즘에 또 분양이 다 안 되고 입주가 안 돼서 공실이 많다라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거기 앞에 아파트 단지 있죠? 미주 아파트인가요? 대형 미주 아파트 재건축이 돼야 되는데, 청량리역은 건물 투자보다는 아파트, 주택 투자가 맞는 지역입니다. 왜냐면 청량리역이 오피스 상권이 많지는 않아요. 거기는 환승하시는 분이 많은 지역이고, 물론 쇼핑몰도 있어요. 롯데백화점도 있고, 전통시장 상권이 강하죠. 청량리 청가물시장부터 해서 경동시장도 있고 한데, 그런 소매상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건물 투자로 들어가시는 거는 병원이나 메디컬 센터나 이런 건물로 들어가셔야 되고, 상대적으로 건물이 투자하실 만한 입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운영할 메디컬 센터, 병원 이런 거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투자가 가능하신데, 개인적으로 수익형 상품으로 들어가기에는 건물로 투자하시기엔 좀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청량역 주변으로는 아파트 투자가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왕십리역 같은 경우는 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수인분당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원래 분당선이었죠. 이제 왕십리역에서 분당까지 지하철이었는데, 이게 이제 수원 인천까지 지나가면서 그렇고, GTX-C라고 하는데, 이건 언제 될지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그건 제외하더라도, 왕십리 같은 경우는 2호선도 그렇고 상당히 교통이 편한 지역이긴 합니다. 문제는 여기 왕십리역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상권이 될 듯 확장할 듯 하면서 안 됩니다. 어려운 상권이에요. 특히 여기 왕십리역은 이미 지금 재건축도 상당히 끝났어요. 포스코 더샵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무신사인가요? 거기서 들어간다고 이제 언론 기사 나오고 하는데, 왕십리역 주변으로 해서 거기는 전통시장이 있는 지역도 아닌데 상권 살아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지입니다. 거기가 지상철이 이제 들어가서 철도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좀 소음도 좀 있고요. 한양대도 옆에 있어서 학세권이기도 한데 상권이 잘 안 살아납니다. 어려운 입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장동이죠. 신안산선인가요? 그쪽으로 지나가는 게 있는데 개통 예정이에요.
그 마장력도 생기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투자가 좀 입지가 어렵다. 왜냐하면 거기 오피스 상권이 없습니다. 일반 항아리 상권처럼 주변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 위주로 상권이 형성되다 보니까 상권의 확장성이 좀 떨어져요. 이 상권이 뭔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뭔가 그 이벤트가 있어야 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한데 왕십리는 아직 시기적으로나 또 입지적으로 보면 교통은 편하지만 뭐 일반 사업용으로 쓰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오피스가 새로 유입되는 분들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권이 확장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왕십리역 그 안에 그 복합 상권이 만들어졌는데 거기도 사실 공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왕십리역 쪽으로는 건물 투자를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삼성역,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 없죠? GTX A 노선이죠? 삼성역만 빼고 서울역까지 또 이제 개통한다고 하고 뭐 동탄까지 개통을 했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삼성역이 연결이 안 되면서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 그 옆에 GBC죠? 지금 현대자동차 부지가 다시 설계를 들어가면서 2028년 개통은 물 건너간 것 같고 2030년 전에 개통할 수 있을까? 그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5년간은 또 연결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으면 삼성동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미 GTX A나 C 이런 것 노선들이 개통되는 걸 감안해서 주변 지가는 상당히 많이 올라 있습니다. 많이 올라 있어요. 이미 지금 반영돼 있어서 올랐는데 수익은 안 나는 구조. 왜냐하면 한 5년을 더 버티셔야 돼요. 5년 이상을 더 버티셔야 되는 지금 상황이어서 지금 삼성역 주변으로는 그 가격대에 들어가실 만한 분들은 아주 돈을 빨리 벌고 있는 빗썸이나 이런 데처럼 돈을 왕창 이렇게 버시는 분들이 사옥으로 사서 들어가서 그냥 쓰고 계시면 되는 그런 입지입니다. 일반인분들이 들어가시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지역이에요. 워낙 또 가격도 지금 많이 올라 있습니다. 삼성역 주변으로 그 상업지역은 평당 4억을 넘어간 지가 오래됐고 GBC 뒤쪽 주변으로 해서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들도 2, 3억씩 지금 호가가 부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또 들어가셔서 버티시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관심 있게 보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역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역 주변으로 해서 한화에서 컨소시엄도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개발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아파트들 청파동인가? 그쪽 그 주변 숙대 입구역 뒤로 특별계획구역에서 재건축 재개발들 하시잖아요. 이런 지역들이 계속해서 개발 호재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님이 재건축 재개발 쪽에 규제를 많이 풀어주고 계신 것도 사실인데 특히나 강북쪽, 용산을 제외한 강북 쪽에서 가장 빨리 진행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서울역 아닌가 생각이 돼요. 물론 서울역, 용산역 여기 이제 철도가 지하화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10년 정도 걸리신다고 보면 돼요. 빨라야. 언론에 흔들리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지금 저도 확인해 보면 이 철도가 지하화되는데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사전에 좀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지하화 하더라도 이게 지금 서울역, 용산역 지하화가 된다? 최소 10년, 많으면 20년까지 걸릴 수 있다라고 보시고 그 주변에 이제 투자 계획을 세우시면 되는데 집가 상승은 꾸준할 것 같습니다. 서울역 주변으로는 주거, 그 다음에 업무시설 이런 복합 용도의 시설들도 많이 들어오고 중요한 거는 서울역 주변으로는 업무시설들이 계속 들어와도 수요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KTX 여기 들어오고 나서 저기 충청권에서도 서울역까지 출퇴근하시는 대표님들 많으세요. 서울역 주변으로 사무실이 있으면 KTX 타고 1시간 내에 서울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역 주변으로 오피스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부산에서 한 2시간이잖아요. 아침 첫 열차 타면 서울역에 출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대기업들이나 이런 수요가 있는 그 큰 기업들도 서울역 주변으로는 선호하는 입지입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서울역 주변으로는 중소형 건물 포함해서 대형 건물도 계속 수요는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서울역 주변으로 그 건물 투자를 좀 고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시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쪽 지역은 단기간에 다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래서 입지를 찾아보실 때 규제가 지금 풀릴 거다라고 선제적으로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내가 버틸 수 있는
있는 그런 입지를 먼저 찾아서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들어가서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건물들 투자를 먼저 해 놓으시는 게 조금 현명한 투자 아닐까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서울역 주변으로는 조금 개발이 안 된 건물보다는 개발을 할 수 있거나 이미 돼 있는 건물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서울역 쪽은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용산역입니다. 용산역은 뭐 누구나 다 알고 계신 거고 주변에 뭐 개발 호재들 다 알고 계시죠. 뭐 용산 정비창부터 해서 전면 1구역 뭐 이런 지역들 다 알고 계신데 심지어 또 전자상가죠. 낮은 상가 개발까지 연계해서 개발하겠다고는 하지만 현재 지금 용산구의 시세로 봐서는 임대 수익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은행 대출 레버리지를 쓰시는 분들은 대출을 갚아내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 가격은 많이 올라 있는데 먼저 개발할 걸 반영해서 올라 있는데 임대 수익은 그만큼 못 따라갑니다. 이제 그 수요도 한계가 분명히 아직은 있고요. 왜? 개발이 아직 다 안 됐다 보니까 주변에 뭐 인프라나 이런 게 다 갖춰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지금은 조금 자본이 많으신 분들, 뭐 그 임대 수익은 필요 없고 나는 나중에 그 집가 상승이나 이런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분들만 들어가는 그 여기에요. 지하철역 주변으로도 뭐 상권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는 뭐 그 머니게임 하시는 분들, 자본력이 아주 좋으신 분들이 용산역은 버티실 수 있어요. 일반 투자자분들, 소액으로 시세 차익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은 레버리지를 50% 정도 이내에서 좀 들어가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공덕역은 저는 어렵다라고 봐요. 보시면 알겠지만 5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뭐 신안산선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여기가 여의도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오피스 수요가 일정 부분 있고 오피스텔 수요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공덕역 같은 경우는 뭐 주변에 아파트 단지도 재건축도 좀 먼저 돼 있는 단지도 있고 최근에 준공한 단지도 있는데 개발이 상당 부분 진행돼 있고 뭐 공덕역 주변, 애호개역 주변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단지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덕역 주변으로는 그렇게 건물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오피스 수요나 오피스 수요, 그 다음에 주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근생 건물들이 많이 이제 있긴 한데 가격이 너무 올라 있습니다. 임대료 수준이나 이걸 봤을 때 투자를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지역이에요. 그리고 집가 상승이 상대적으로 가격 대비하면 많이 오르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덕역 같은 경우는 경쟁해야 되는 데가 있죠. 예, 연남동길 이쪽에 지금 철길 따라서 저기 신촌까지 연결돼 있다 보니까 요 부지는 저기 그 신촌, 합정, 뭐 홍대 여기하고도 경쟁을 좀 하셔야 되는 입지 중에 하나예요. 근생 쪽은. 그래서 그 원래 공덕역이 좀 커지려고 했었으면 대흥역까지 학원가가 좀 빨리 만들어졌었으면 좋았을 뻔했죠. 근데 학원가가 더 이상 확장이 안 되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여기는 오피스텔 수요들이 많은데 그 일반 꼬마 빌딩 투자하시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지역이에요. 예전처럼 막 그 꼬마 빌딩 투자가 이제 조금은 좀 열기가 좀 식을 겁니다. 식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꼬마 빌딩의 투자도 특징을 좀 감안하셔서 투자를 해야 되실 것 같아요. 공덕역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상권 이런 거보다는 내가 거기서 뭘 하면서 이거를 그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지역이 공덕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펜타역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건물 투자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건물투자 비밀노트 개정판입니다.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많은 건물투자 또 열풍이 있었죠. 이제는 조금 뒤돌아볼 때가 됐다라고 판단해서 제 나름대로는 초심으로 좀 돌아가보자 라는 취지로 개정판을 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진짜 투자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초를 좀 다시 한번 쌓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건물투자 비밀노트 많이 구매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